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는 카페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와 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클릭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실무에 돼 있는 거, 뭐 창업 실무, 부동산 실무, 3D 프린팅 실무, 이거는 여러분들이 레벨이 안 되기 때문에 클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이제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부동산도 이제 이렇게 이제 있어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썰을 조금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뭐 한 가지만 얘기해 줄까? 다음에 다음에 해야지. 자, 이제 오늘은 3D 프린팅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1교시 때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3D 프린터로 여러분들 레진으로 열심히 출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시공소에서 출력하는 것들까지 출력을 여러분들은 이미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원사 출력, 캐릭터 출력, 이제 난이도 있는 것들까지 출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끼리 출력을 하면서 비교하다 보니까 잘하고 못하고 막 이렇게 지금 뭐 좀 좀 출력 실패하는 사람들은 막 저기 뭐 우울하기도 하고 한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장담해드리죠. 뛰어난 전문가 말고 일반적으로 3D 프린터로 레진 출력하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치공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저도 치공소에 컨설팅 하면서 1대1 레슨을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이제 볼 때는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출력하다가 잘 안되거나 모르거나 문제 있으면 교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볼 때 20곡에 하시면 안돼요. 사진, 그죠? 실패한 사진 탁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셔야 그거를 보고 쉽게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20곡에 하면 여러분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합니다. 계속 제가 질문을 해야 돼요. 뭐는 이러면서. 그래서 사진을 주시면 판단하기가 좋다. 피드백을 바로 줄 수가 있다. 이건 FDM이죠. 중국산하고 PLA 필라멘트 수입 단가는 2019년입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요때는 환율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수입하면은 그 가격이 뭐 5,000원, 6,000원 뭐 정도였죠. 그걸 한국에서 수입해서 마진 붙여서 뭐 만원, 만 얼마 이렇게 이제 판매를 했었죠. 요거 한번 볼까요? 수입산 실크 PLA 필라멘트 중량 대비 실제는 어떠느냐. FDM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수업할 때 배웠습니다. 그 충진제 이제 탈크, 활성 많이 넣는다고 얘기했죠. 심지어 뭐 그 성분 검사하면은 PLA는 검출이 안 되고요. 락타이드라는 성분이 이제 검출되고 있죠. 그래서 PLA 필라멘트가 아니라 락타이드 필라멘트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어쨌든 지금 그 실크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PLA 필라멘트에다가 뭐 실크 성분 넣어서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똑같은 제가 이제 5m 잘라서 이렇게 실제 중량을 쟀습니다. 하니까 25%가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SM 필러가 25%나 더 가벼워요. 지금 딱 보고 있으면. 그래서 무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옛날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뭐 SM 필러가 25,000원 900g이고 그 실크 필러가 25,000원에 1kg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실제로 길이를 환산했을 때는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즉 중량으로 계산하면은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필라멘트 길이는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출력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현혹되면 안 돼요. 가격이 싸다. 오, 좋네. 그런데 가격이 싼 거는 그 안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 그래서 수입산 실크 PLA 필라멘트 중량 대비 차이 났고 일반 PLA도 비교하면은 무게 차이 납니다. 일반 똑같은 PLA라고 하는데도 무게 차이가 나요. 왜? 그 안에 충진제, 활석이죠. 충진제가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게 많이 나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볼게 의료기기 기능급 임시 치아용
레진.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이거는 이렇게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따로 수업 시간에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임시치아 2등급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비스페놀 A도 들어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어디 갔노? 요거 볼 겁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대상인 UV 레진들 보겠습니다. UV 레진 자체가 상당히 독합니다.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다른 레진 MSDS를 보여주면서 비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워셔블 레진 핫하니까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그 타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자머나 애니큐빅 기타 등등 워셔블 레진이라고 하는 것들 MSDS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실제로 뭐가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척한다 해가지고 안전한 레진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거 바이오 레진이라고 있어요. 그 식물성 레진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해외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이제 올린 건데 예를 보겠습니다. 플랜트 베이스드 그 식물 베이스드 레진 이게 영어로 돼 있는데 참 좋은 게 또 한국어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로 일단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게. 일단 모든 수지에 대한 간단한 진실입니다. 환경에 해롭기 때문에 독성 폐기물로 간주해서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식물성 그 대두로한 뭐 레진이라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판매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애니큐빅하고 일레고 있죠. 애니큐빅 식물성 수지 45% 에폭시화된 대두유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폭시화된 대두유 같은 경우에도 뭐 가수자고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피부 자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호흡기 독성, 일반 레진들이죠. 호흡기 독성, 수생위험, 피부 자극, 눈 자극, 그 다음에 뭐 장기 독성, 수생시험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해외에서 애니큐빅에 그 뭐야 식물성 바이오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뭐 친환경이라고 바이오 뭐 제품 해가지고 열심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걸 정리를 한 겁니다. 야, 너가 안전하다고? 그래, 한번 뜯어서 보자. 보니까 뭐, 야, 이거 피부 자극도 되고, 야, 이거 뭐 호흡기 독성도 있고, 뭔데 수생 위험도 있고, 야, 이거 장기 독성도 있고, 뭐가 안전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9 같은 경우에는 얘는 50% 수지 사용하고, 나머지 이런 거 넣고 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피부 자극에, 관계시제, 경고위원회 비밀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이제 비밀이라고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뭐 장기 독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해외에서 적어놓은 글이죠. 그래서 뭐 대두유로 만들어졌다는 거는 뭐 50% 45%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체적으로 사실로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있어요. 일단 이게 이제 한국의 시약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시약처는 뭐 의료기기 그 다음에 그 식품용기 그 다음에 화장품 이렇게 하고 있죠. 식품용기만 예를 들게요. 만약에 우리가 라겐나 그 저기 뭐고 통 그런 거 한다 그러면 그 P죠. 아니다. 라겐락이 뭐지? ABS PP죠. PP라는 그 플라스틱 그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그 물질의 함량이 50% 넘어야 됩니다. 즉, 이 레진이 예를 들어서 식품에 그 용기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 대두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애니큐빅은 45%밖에 안 썼습니다. 일레오 같은 경우는 50% 했으니까
이 대두유로 만들었다고 광고를 해도 용어를 써도 크게 문제는 없지요. 그래서 함량이 몇 프로에 따라서 그 물질의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 용기만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그거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이다. 뻥이란 말이죠. 친환경 아닙니다. 그럼 친환경이면은 뭐 그냥 버려도 되잖아. 그냥 버리면 어찌 됩니까? 큰일 나죠. 식물성 수지는 VOC를 방출하지 않는다. TVOC죠. 이거 다 뻥입니다.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비스페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유해물질 없애는데 이것도 이제 거짓으로 드러났고요. 결국에는 뭐 여기 있는 것들이 자기들이 판매를 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뻥친 겁니다. 이렇게 뻥친 사례들이 많이 있죠. 지금 국내에서도 뉴스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수업 시간에 별도로 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마케팅에 뭐 허위 사실 해가지고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기업들이 마케팅을 거짓으로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아예 제품 자체가 안 맞는 것들도 많았죠. 특히 중국 제품이 그런 게 좀 심합니다. 그 오리털인데 보니까 오리털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 취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95% 오리털은 저 옆에에서 만들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깨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5% 진짜 오리지널 그 오리털이나 이런 것들은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주고요. 돈을 작게 주는 사람한테는 안 줍니다. 옛날에 김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이제 밖에 나가면 김치 안 먹습니다. 그 들어가고 어떻게 먹냐고. 사람이 들어가서 하고 그다음에 그 지통도 나왔고 했는데 그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김치를 보면은 자꾸 중국 거는 보면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 더러운 거 어찌 먹냐고.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서 그 중국 공장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김치 공장을. 그래서 그 사장이 이제 억울하다고. 그래서 그 한국에 판매가 취소됐어요. 그 이제 한국 시약처에. 그래서 수출은 보답이다.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다면서 공장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그 환경은. 그러니까 다 만들어서 이건 일본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일본 가고 있다고. 근데 한국은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판매용으로 그 대부분 배추 있죠. 배추 다 안 씁니다. 껍데기는 좀 까내죠. 그거 우리 김장할 때 그거 어떡합니까? 다 버립니다. 그냥 그거. 어머님들은 그 제일 최외곽에 그 배추 있잖아요. 그거 뜯어가지고 그걸로 뭐 안 합니다. 그냥 버립니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자르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만든 거를 어디다가 한국에다 납품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한국에 그 수입하는 사람이 저렴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걔네들 괜찮대가지고 우리는 공급한 거밖에 없다. 근데 왜 우리가 승인이 취소되고 왜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서 그 대표가 학을 띄면서 그 한 게 있어요. 그 시설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 일본에 수출하는 김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하는 김치 회사도 제대로 하면은 일본에 수출하고 쓰레기로 만들면 한국에 수출합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합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팔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한국에서 그렇게 수입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중국 제품은 제대로 만드는 제품이 있고 제대로 안 만드는 제품이 있는데 보통 중국에서 제대로 안 만드는 제품들이 거의 다 한국에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왜? 누가? 그거 다 한국 사람들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문제가 아니라 싸구려 제품만 수입해가지고 많이 붙여서 판매하려는 한국 사람들을 우리들은 조져야 돼요. 특히 그렇게 수입하는 사람들, 3D 프린터 관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수입해서 판매하는 3D 프린터 수입하는 업자들을 조져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죠. FDA 승인받았다고 판매하는 업체들부터 그거는 국산도 똑같아요. 국내 뭐 K 뭐 기술이 돼 있는데 알고 봤더만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원재료를 압출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업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K 기술이다 하고 거기에도 FDA 승인받았다 하면서 막 붙여져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그래갖고 가격 비싸게 받고 있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중국 거 쓰는 게 속편합니다. 그냥 중국 거 10,000원도 안 하잖아요. 해외 직구하면 더 저렴합니다. 그냥 해외 직구 하세요. 수입한 거나 직구한 거나 국내에서 압출한 거나 거의 뭐 도진개진입니다. 다 그 저기 뭐고 돈 아끼고 뻥튀기 해가지고 판매하는데 그게 현혹돼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요즘에 해외 직구 다 되니까 해외 직구에서 쓰시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보시죠. 해당 MSD에서도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독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뭐 여기도 요건 일반적인 레진 프린터 독한 거에 대해서 이제 10가지 팁을 뭐 쭉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피부 태운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카본, 이거 뭐라 탄소라, 우리 수시라고 그러나 어쨌든 필터, 카본 들어가 있는 필터 있죠. 얘네도 완벽하게 못 걸러냅니다. 그거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진 프린터 하는데 뭐 청정기 돌리고 하면 된다는 거, 그거 다 뻥이죠. 해외 자료도 보면은 청정기 돌리는데 TVOC하고 포르말데 수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레진이 그만큼 독합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3D 프린터 관련 기업 가서 레진을 한다. 그럼 거기에 취급하는 레진들은 다 그런 레진입니다. 정말 독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작업자의 그 작업 환경과 작업자의 건강과 작업자의 생활과 작업자가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다 걔네들의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은 성능, 물성 좋은 걸로 해서 독성은 있더라도 물성 좋은 것만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필터 쓰면 안전하다? 안전 안 합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다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프린터 온도가 뜨거우면 VOC 더 많이 나온다. 레진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LCD 같은 경우에는 밑에 DLP도 그렇고요. 강온이 있죠. 얘가 온도가 LED면 80도까지 올라오죠. 그럼 밑에 뜨끈뜨끈합니다. 그 위에도 올라가고 위에도 레진이 좀 뜨끈뜨끈해져요. 그리고 문제는 온도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레진은 VOC를 무조건 방출합니다. 100% 방출합니다. 전 세계에서 방출을 안 한 거는, 일단은 거짓말 조금 더 붙여서 제가 만든 거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 그 레진은 올리고모, 모노모 뭐 여러분 배웠죠? 나누죠. 올리고모, 모노모 자체도 제일 처음에 만드는 회사조에서도 거기에 뭘 넣냐면 용제를 넣어요. 올리고모가 뻑뻑한데 원래는 더 뻑뻑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뻑뻑하라고 거기다 용제를 넣어서 희석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애초에 VOC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초기 단계부터 용제로 올리고모를 희석 안 해요. 아주 빡세게 저는 저 나름대로 방법으로 그거를 희석을 하는 거죠. 용제를 처음부터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오는 게 없는 거지. 프린팅 하지 않더라도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린터 커버 덮거나 닫게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나옵니다. 애들한테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뭐 플랜트 베이스드 해가지고 히트 쳤죠. 한국에도 막 해가지고 좀 팔고, 해외에서도 뭐 친환경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 하다가 했는데, 이거 안전하지도 않고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이 다 뻥이라고 지금 얘네들도 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더 팔아보려고 열심히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다 거짓입니다. 이게 다 신고하면 다 벌금 내야 돼요. 지금 국내에서도 신고하면 다 벌금 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에코 UV 레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요 제일 위에 거 하나만 볼까요? 딱 치겠습니다. 아이소옥틸 아크릴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영업비밀 인정제해 물질입니다. 무조건 MSDS에 명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명기 안 하는 데 많아요. 그 다음에 유독 물질이고, 이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정 수량은 200리터 이하입니다. 기업당 이제 200리터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200리터 이하는 관리가 안전관리법이 아니라
그 지자체 이제 조례인가 그게 따라서 해야 되고요. 200리터 넘어가면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간 레진은 여기 지금 에코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른 레진에도 이거 다 들어갑니다. 이거 들어간 레진은 일반 사람들이 쓸 때는 200리터 이하니까 뭐예요?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개인들 이거 다 쓰고 있거든. 그럼 개인들은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3D 프린터를 집에서 할 때 관리해. 그러니까 집에서 쓰면 안 된다니까, 이런 레진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 돈벌이용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업에서 한다 좋다. 돈벌이용으로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조례를 보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럼 얘가 생각보다 안전하진 않겠죠. 그래서 MSDS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 못 보여줘요. 그냥 뭐 하나씩 하나씩만 보여주는 겁니다. 위에서 보면은 이거 수생 안전에 해롭다. 그리고 느낌표 정도가 좀 붙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노출 방지 및 개인 호흡기. 호흡기가 지금 문제거든. 산업안전공단에서 인증을 필요한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돼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그런 걸로 하면 안 되고 기업의 측에서 레진을 사용한다 하면은 보호장구 다 착용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보호장구도 어떻게?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증을 필요한 호흡용 보호구 착용해야 되는데 가격 더 비쌉니다. 뭔가 인증을 받아서 관리하는 거는 가격이 더 비싸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3M 사서 쓰시면 됩니다. 3M에서 나오는 거 사서 쓰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쓰지 마세요. 전 세계에서 3M이 다 인증받고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싼 거 이런 거 찾지 말고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사야 된다 그러면 3M 링크 찾아가지고 이거 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왜 사야 되냐 하면은 오늘 저한테 수업 들은 거 있죠? 이거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독성에 관한 정보. 이봐, 경구 독성은 5천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구 독성을 먹었을 때 5천 이상이면은 법적으로 이제 실질적 무독성을 하기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노? 무독성 레진이라고 광고에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라멘트 그렇게 많이 광고하고 있어요. 먹어도 안 죽는다고 무독성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흡입 독성이 무독성인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경구 독성이 무독성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흡입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인정받은 걸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지정 수량의 의미가 뭔지는 보면은 좀 찾아보면 나옵니다. MSDS 보였죠? 요 밑에 거 나머지는 제가 일일이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시면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00리터입니다.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뭐 지정 수량이라 하면 뭐 고려되지 않은 수량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정 수량 미만이 위험물의 저장 취급은 뭐 특별시, 광역시, 뭐 자치대 조례에 따라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들이 쭉쭉 나와요. 그래서 지정 수량 이상이면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지정 수량 미만이면 여러분들은 지정 수량 미만이겠죠. 기업에서 사용하는데 그거 뭐 여기 뭐 30% 들어가 있대. 얘 같은 경우는 1kg에 30%면 300g이네. 300g이죠. 200리터니까 1리터. 어라? 해당되는데 200리터 1kg 1kg가 1000리터니까 200리터면 벌써 레진 하나 갖고 오버했네. 잠깐 있어봐. 레진 하나에 30%면 200ml 300ml 들어가 있잖아요. 30%였으니까. 그럼 뭐야? 지금 조례로 할 게 아니라 이거 저기 뭐고 법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법으로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안전관리자 1급 자격증 있는 사람만이 이 레진 취급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학생이니까 지금 이거 안 쓰니까 그렇고 지금 사회에서 이런 독한 레진을 사용하는 거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기업이 취직할 때도 보세요. 이런 일반 UV 레진들 다 똑같습니다. 그게 안전관리자가 하고 있는지 누가 합니까? 3D 프린터 출력하는 사람이 지가 그냥 떼 붓고 다 해요. 그러면서 아우 냄새 독하네. 아이고 환기 좀 시켜주세요. 냄새 독해서 힘들어요. 아 눈 아프네 하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질병 다 걸립니다. 폐가 문제가 되든지 폐섬유증 이런 거 있죠. 요즘 폐섬유증 환자들 많습니다. 그 담배를 안 피워도 폐섬유증, 폐가 굳는 거죠. 딱딱하게. 아주 많아요, 지금. 특히 여성분들 뭐 폐암부터 해가지고 많습니다. 그분들 담배 태우면 안 태우잖아요. 다 화학물질에 노출돼서 그거를 흡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3D 프린터에서 흡입 독성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FDM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 살자고 밖으로 뽑아내고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에 있는 사람도 밖으로 또 뽑아내면 어떡합니까?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아예 그걸 안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 금지로 법이 지금 나와야 돼요. 특히 레진 프린터는 가정에서 사용 금지로 해야 되고 주거 단지에 사용 금지. 지금 레이저 커팅기 있죠. 레이저 절단기 있잖아요. 그거 가정에서 사용 못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 단지에서 사용 못 해요. 그런데 주거 단지에서 그거 이렇게 넣고 사용하시는 분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공개 안 하겠습니다. 그거 다 법 위반인데 그거 그냥 사용하면서 막 그냥 주거지에 막 뽑아냅니다. 그거 법 지키면서 사업하면은 쫄딱 망하니까 다들 법 안 지켜요. 공단에서 그거 안 합니다. 그냥 가정집에 빌라나 이런데 저 위층에 그런 거 있죠. 공장 하나 슥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레이저 커팅하고 여러 번나 똑같습니다. 그 레이저 커팅기 그 유해한 냄새 나고 저 냄새도 으스러 이상해요. 나도 냄새 맡아봤거든요. 그거 저기 환풍기를 위로 해놔요. 그래서 위로 쫙 올라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냄새 맡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 이상이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고물량이나 고물량 포함한 거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학물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취급하다가는 과태료하고 그 벌칙금 엄청나게 많이 물고 있습니다. 아주 셉니다. 지금 의료 쪽에 내는 벌칙금 다음에 센 게 화학 이거 취급하고 이런 것들 어겼을 때 내는 그 뭐지 과태료하고 이런 겁니다. 거의 뭐 의료하고 비슷하더라고.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저도 화학물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함부로 안 합니다. 함부로 안 하고 그게 문제 없는 것만 쓰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가격은 비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하고 뭐 이래저래 따지다 보면 결국에는 가격입니다. 그 원재료 판매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거는 이런 거 없는데 이런 거 네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가격 비싸죠. 똑같습니다. IPA 세척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함부로 못 씁니다. 그거를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종합검진검사도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IPA 세척하는 거 대체용으로 나온 세척액들이 있어요. 그거 다 IPA보다 2배, 3배, 심지어 5배 그렇게 비쌉니다. 근데 기업들은 그거 사서 씁니다. 왜? 그나마 작업자들 환경도 유지하면서 건강검진도 특수검진 안 받아도 되고 관리도 안 해도 그런 물질 관리도 안 해도 되고 건강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싼 돈을 내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돈 아깝다. 그냥 우리는 IPA 쓰겠다 해가지고 여전히 IPA 쓰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IPA 쓰는 기업들이 훨씬 많죠. 왜냐? 돈 아깝잖아요. 두세 배 더 내려고 하면. 그래서 기업은 돈을 많이 지급하면서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많이 지급하고 하면은 소비자가 다 외면합니다. 비싸서 어떻겠습니까? 필라멘트도 지금 막 10,000원도 안 하는데 누가 그 뭐 2만 원 넘는 거 뭐 3만 원 국내도 보니까 필라멘트 업체들 거의 뭐 가격도 다 내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판매가 안 돼요. 레진도 똑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산 저가 들어와 가지고 2만 원, 3만 원 하는데 누가 뭐 레진을 저기 뭐야 뭐 8만 원, 9만 원, 막 6만 원 이런 거 쓰겠습니까? 그 다음에 취공소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그게 맞게 썼는데 지금 뭐 취공소 모델용 같은 경우에는 2만원, 3만원짜리 막 그런 거 막 쓰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다? 저도 취공소 몇 군데 가봤는데 전혀 환기나 이런 거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3D 프린터는 프린트하고 그 옆에 뭐 저기 뭐고 이빨 갈고 막 하는 분들이 있는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뭐 공기 다 흡입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시공사 전체적으로 나중에 10년, 20년 되면 전부 다 폐 안 걸릴 거예요, 지금. 그게 집단 폐 안 걸리고 집단 뭐 안 걸리고 분명히 나중에 역학조사하면 다 그게 레진 프린터 그냥 썼구나 해가 나중에 다 걸릴 겁니다. 그거는 언제? 향후 10년이나 20년 사이에 역학조사에서 그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때 되면은 부랴부랴 법 만들어서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10년, 20년 지났을 때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아니 이렇게 독한 걸 그렇게 썼다고? 똑같아요. 담배도 그래. 담배 우리 10년, 2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담배 버스에서 담배 태우고요. 비행기에서도 담배 태우고 사무실 안에서 담배 태우고 전체 담배 다 피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대한테 얘기해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미쳤다면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3D 프린터 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지금 미쳤다니까요. 10년, 20년 딱 지나봐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미쳤다면서 그럴 겁니다. 분명히. 야, 미쳤네. 저거를 그냥 했다고? 역학조사하면 거기에 일했던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전부 다 폐암 다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거기에 가면은 작업 환경을 분명히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방독면하고 보호장구 분명히 착용하고 해야 됩니다. 내 말 명심하세요. 여러분 건강은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10분 쉬었다 할게요. 10분? 아니지.